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물러난 이후 새롭게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총괄하게 된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7월 2일에 유럽으로 출국했습니다. 두 개의 나라를 방문해서 4명의 감독 후보군과 대면 면접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4명의 정체 중 2명의 이름이 국내 언론 스포츠조선의 보도를 통해서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면면과 또 커리어를 생각해보면 조금 아쉽다라는 팬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특히 해당 감독들보다 더 좋은 커리어를 또 좋은 성과를 낸 유럽 감독 2명이 현재 지금 시점에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대리인을 통해서 대한축구협회에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표팀 감독 후보 리스트가 원점에서 재구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세르비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유로 2024 대회를 마치고 나서 직접 본인의 발언을 통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인정했는데요. 한준TV가 독점적으로 확인한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희망하는 유력 감독들의 최신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생 감독이 7월 2일 출국했고 오는 주말 전에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기간 동안 2개 나라에서 4명의 감독과 면접을 갔는데 그중 한 명은 우루과이 출신 구스 포엣,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독일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데이비드 바그너 감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은 앞서 전력강화위원회가 내부 검토 끝에 최종 후보 리스트를 꾸렸을 때 홍명보 울산 HD 감독과 비교했을 때 더 낫다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오히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조금은 배제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면 면접을 갖기 전에 홍명보 감독과의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대한축구협회 최고위층의 의사와 좀 이견을 빚게 되면서 정혜성 위원장이 물러나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정혜성 위원장을 대신해서 해당 외국인 감독들과 면접을 갖기 위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스포츠조선은 단독 보도를 통해 7월 2일 오전 11시께 이임생 기술이사가 오늘 출국했고 또 출국해서 만날 감독은 구스포의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과 데이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임생 기술 이사는 귀국 후에 국내 감독 후보와도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선 지금까지 꽤 많이 거론이 되었었던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이라든지 그레이엄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은 면접을 직접 갖지는 않지만 함께 평가 대상에 여전히 올라있다고 해요. 그 얘기는 4명의 유럽 현지에서 면접을 가질 감독 후보군, 그리고 그 면접 내용과 더불어서 카사스 감독, 아놀드 감독, 그리고 홍명보 감독, 물론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전체적인 감독들을 놓고 최종적인 1차 협상 대상을 정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언급된 4명의 감독을 만나는 것은 조건도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감독으로서의 철학이나 운영 방침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협상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럽에 가서 만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재정적인 조건도 이야기를 하고 올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데이비드 바그너 감독과 구스 포엣 감독은 팬들의 눈높이, 우리의 기대치에 맞는 감독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선 포엣 감독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리스트가 정해졌을 때 그 후보군에 있었던 감독인데요. 제9차 회의 당시에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감독과 함께 영상평가를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현역 시절 첼시와 토트넘에서 뛰었던 스타 플레이어 출신으로 풍부한 국제 경험을 갖고 있고 2004년에 은퇴한 이후에 감독직을 시작했는데 2009년에 브라이튼을 이끌면서 리그 1, 잉글랜드 3부 리그의 우승으로 챔피언십 2부 리그 승격을 이끌어냈고 또 2부 리그에서도 2012-13 시즌에 챔피언십의 4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승격 플레이오프권으로 팀을 성장시켰죠. 그리고 2013년 10월에는 프리미어리그의 썬덜랜드 감독을 맡았을 때 강등권에 있던 팀을 잔류시켰고 그리고 리그컵 준우승의 성과를 냈고 무엇보다 임대 선수로 한국 대표 선수인 기성용 선수를 영입을 해서 공격적으로 활용하면서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성적 부진으로 인해 썬덜랜드에서 경질된 포엣 감독은 이후에 그리스의 명문팀 AEK 아테네, 스페인의 레알 베티스에서 실패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상하이 선화, 프랑스의 보르도, 칠레의 카톨리카 등을 이끌면서 크게 인상에 남는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리스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2024년 3월에 해임될 때까지 그리스를 이끌었는데 그래도 두루 다양한 경험을 가졌고 기성용 선수와의 인연도 있고 또 무엇보다 최근까지 그리스 대표팀을 이끌었다는 점에 있어서 대표팀 운영의 경험이 근래까지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말씀드린 썬덜랜드에서의 리그컵 준우승 이후에는 맞는 팀마다 줄줄이 실패를 하면서 길게 팀을 이끌지 못했다. 30경기 이상을 지휘한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이력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거스 포엣 감독이 현재 현실적인 대한축구협회의 예산을 맞추기가 어렵고 또 그 예산 이상을 지불하면서까지 포엣 감독을 데려올 정도인가라는 의문점이 남겨 있고요. 바그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애초 12명의 명단에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16명으로 늘어났던 4인 후보가 추가될 때 전력강화위원회 중에 소장파 위원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고 뒤늦게 포함됐지만 최종 후보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KFA의 일부 고위층에서는 바그너 감독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독일 출신으로 또 미국 대표 선수로도 활약하면서 독일과 미국의 기반을 갖고 있는 바그너 감독은 분데스리가 1, 2 무대를 거쳤던 선수 출신으로 은퇴 후에는 본인의 친구인 위르겐 클롭 감독과 함께 이제 지도자 경력을 가져가게 됐는데 도르트문트 2군 감독을 맡으면서 가능성을 보였고 그 다음에 2015년에 허더즈필드를 맡아서 허더즈필드에서 최초의 영연방 출신이 아닌 감독으로서 이제 팀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더즈필드를 2016-17 시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프리미어리그 승격으로 이끌어내면서 명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프리미어리그 잔류까지 이뤄냈는데요. 2019년에는 허더즈필드를 떠나서 독일의 샬케, 스위스의 명문팀인 영보이스 등을 이끌었지만 이 두 팀에서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향세를 그리기 시작했고 최근까지 잉글랜드 2부 리그 챔피언십의 노리치 시티 감독을 맡았는데 노리치 시티에서는 임대 선수로 활용했던 한국 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와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바그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2024 시즌을 끝으로 노리치 감독직에서 물러나서 현재 무직 상태인데요. 저렴한 연봉으로 올 수 있는 점이 강점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국가대표팀 감독 경험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엣 감독과 바그너 감독 모두 아시아 축구에 대한 좀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아시아 축구의 경험이 부족한 점도 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대한축구협회에 대리인을 통해서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강한 관심을 표한 두 명의 감독,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바로 그레온 포터 감독과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현 세르비아 대표팀 감독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리인을 통해서 최근 의사와 최근 의중을 모두 파악했을 때 이 두 감독이 물론 연봉 협의의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조건적인 면에서 조율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국 대표팀을 맡을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이 연봉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낮출 생각, 꽤 많이 낮출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대표팀과 아직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죠. 다만 유로 2024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겪었고 첫 두 경기를 모두 졌을 경우엔 경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 결과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 세르비아 대표팀과 유예 기간 속에서 지금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의 에이전트로 동유럽 지역, 특히 이제 세르비아 지역과 크로아티아 지역 그리고 스페인 지역을 두루 걸치면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한국인 에이전트가 이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 쪽에 접촉을 해서 세르비아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을 인지하고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매우 긍정적이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큰 관심을 보이면서 비록 아직 세르비아 대표팀과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좋은 조건의 제안이 온다면 좋은 오퍼가 온다면 나는 충분히 옮길 생각이 있다. 이런 의사를 직접 표명해 왔습니다.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한국 대리인과 가진 이 통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스토이치 감독 본인의 생각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제안이 온다면 어떤 조건인지 물론 또 어떤 프로젝트인지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확히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가 중요하지만 대한축구협회와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나는 유럽이 아닌 한국에서 더 오랜 시간을 머물 수 있다. 즉 이 부분은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서 겪었던 그 문제들에 대한 부분이 일단 충족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 것인데요. 대표팀 감독으로서 물론 다양한 나라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을 보기 위해 나 역시 유럽을 방문하고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는 여행 일정과 출장 일정은 분명히 나 역시 가질 것이지만 한국에 주로 머무는 것은 나에게는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본인은 아시아 축구를 잘 알고 있고 그 점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시아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시아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세르비아 축구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아직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한국 대표팀이 본인에게 매우 흥미로운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로 2024 대회에서 물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세르비아에서 불운하게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분명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르비아 대표팀의 분위기는 좋았었고 내 선수단과의 관계도 좋고 무엇보다 세르비아 대표팀이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메이저 대회 본선에 오르지 못했는데 연달아 메이저 대회 본선에 오르게 이끌면서 세르비아 대표팀의 멘탈과 정신과 응집력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라고 자부심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이 공격적인 축구
그리고 아름다운 축구를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아 축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아마도 다른 남미나 유럽 감독들에게는 아시아에 와서 다른 문화, 다른 정신을 시작부터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시아에서 일을 해봤고 특히 서아시아 팀들까지도 잘 알고 있다. 한국이 서아시아 팀들과 한 조에 포함된 최종 예선의 상황도 알고 있는데 내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경험을 해봤고 그때 서아시아 팀들과도 경기를 해봤다. 서아시아 축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장점이 아시아 축구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서도 일했다고 얘기했는데요. 또한 자신의 가족과 아이들도 아시아에서 자랐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사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와 협회 사이에 재정적인 조건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아마 거주 장소라든지 그 외에 거주와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가능하다고 좀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한국 대표팀에서 좋은 제안을 하고 또 좋은 프로젝트를 한다면 자신은 새로운 도전, 넥스 스텝을 갈 생각이 있고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축구협회가 면접을 요청하거나 또 협의를 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응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라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헤수스 카사스 감독과도 면접을 가졌고 또 호주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그레엄 아놀드 감독까지도 후보군에 올려둔 대한축구협회라면 그보다 더 좋은 레벨의 팀을 이끌고 더 큰 성과를 낸 감독을 후보군에 올리고 협의를 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선수 시절에 최고의 스타였죠. 현역 선수로서 세르비아 최고의 팀인 레드스타 그리고 마르세유, 이탈리아의 베로나 이런 팀들에서 활약을 했었고 선수로도 월드컵 무대를 누볐었고요. 그리고 현역 말미에는 일본 J리그가 출범해서 과감한 투자를 시작할 때 나고야 그랜퍼스에 1994년에 입단해서 2002년에 은퇴할 때까지 8년가량을 J리그에서 뛰었고 이 기간에 말씀드린 자녀도 얻게 되고 또 가족들이 긴 시간 일본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현역 은퇴를 한 이후에는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축구협회 회장직까지 맡았었고 세르비아 최고의 명문팀으로 츠르베나 즈베즈다 바로 황인범 선수와 서령호 선수의 소속팀이죠. 이 팀의 회장직까지 2007년까지 역임을 하면서 행정적인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 게 2008년입니다. 본인이 선수로 뛰었던 일본 J리그의 나고야 그랜퍼스의 감독을 맡아서 J리그 우승 그리고 이제 컵대회 우승까지 이뤄내면서 감독으로서의 능력까지 충분히 보여줬고 단기간 맡은 것도 아니에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278경기를 지휘하면서 나고야를 J리그 최강의 팀 중에 하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이후에는 2015년 8월에 중국 슈퍼리그가 과감한 투자를 시작할 때 광저우 부리 감독으로 부임을 했고 광저우 부리에서도 단기간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게 아니라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2020년까지 141경기 무려 4년 가까이 광저우 부리를 이끈 것이죠. 그런 흐름 이후에 2021년 3월에 세르비아 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현재까지 지휘를 하고 있는 장기간 세르비아 대표팀을 이끌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스토이코비치 감독의 성과를 보자면 2022-2023 시즌 UEFA 네이션스 리그 B리그에 속해 있었어요. 즉 유럽 네이션스 리그의 2부 리그에 속해 있던 세르비아가 홀란과 웨데고르가 이끌고 있는 노르웨이 그리고 이번 유로 2024 대회에서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던 슬로베니아 그리고 북유럽의 강호 스웨덴과 함께 쉽지 않은 조에 속했는데 첫 경기를 노르웨이에 패배하긴 했지만 이후 슬로베니아전 4대1 대승, 스웨덴 원정 1대0 승리, 슬로베니아 원정 2대2 무승부 그리고 스웨덴과의 홈경기 4대1 승리에 이어 노르웨이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최상위 리그인 UEFA 네이션스 리그 A리그에 진출을 시키고 승격을 시키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아제르바이잔과 한 조에 속했는데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와 정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으나 무패로 예선전을 마치면서 포르투갈까지 원정에서 마지막 경기에 2대1 승리를 꺾어내면서 승점 20점으로 포르투갈을 플레이오프로 밀어내면서 본선에 직행을 했습니다. 이 성과를 통해서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큰 명성을 얻게 됐고 지도적으로 인정받게 됐는데 아쉽게도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는 브라질, 스위스, 카메룬과 함께 속한 G조에서 첫 경기 브라질전 0대2 패배 그리고 카메룬전 3대3 무승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마지막 경기에서는 스위스의 접전 끝에 2대3으로 패배하면서 1무 2패 조별리그 최하위로 탈락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이끌어냈던 대표팀의 쇄신의 흐름을 인정한 세르비아 축구협회는 유임을 시켰고 유로 2024까지 맡겼는데요. 유로 2024 예선전에서는 헝가리에 이어 2위로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메이저 대회 2연속 본선 진출을 이룬 세르비아였고 유로 본선에서는 잉글랜드, 덴마크, 슬로베니아와 한 조에 속했는데 아쉽게도 2무 1패 성적으로 조별리그 최하위로 탈락하고 만 것이죠. 잉글랜드와의 첫 경기에서 아슬아슬했던 한 골차 패배 이후에는 2무 승부로 거뒀기 때문에 최하위 조별리그 탈락이
상황이긴 하지만 경질의 명분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세르비아 내에서 불신임 여론이 나오기도 하고 또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아닌 새로운 감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한국인 대리인의 접근에 스토이코비치 감독 본인 역시 긴 시간 이끌어왔던 세르비아가 아닌 한국 대표팀과 함께 다음 월드컵에 나가고 싶은 그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일 것 같고요. 그레이엄 포터 감독 같은 경우에 사실 고액의 연봉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최근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스터시티와도 이제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터 감독이 모든 옵션들이 다 물 건너 갈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진행은 안 됐는데요. 맨유가 테나 감독을 유임시켰고 레스터시티도 다른 감독을 선임하게 됐고 이러한 과정 속에 아약스 그리고 사우디 클럽의 거액 제한이 있었는데 사우디 클럽의 거액 제한은 애초에 거절했고 아약스와 협의를 했는데 아약스와는 조금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한국인 대리인이 말씀드린 스페인과 동유럽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 쪽에서 협업 중인 에이전시가 브루노 살토르 전 첼시 코치와 이제 막역한 관계라고 해요. 이 브루노 살토르 코치를 통해서 그레온 포터 감독에게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의사와 관심을 물었는데 큰 관심을 보였고 사우디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커리어에서 돈이 아닌 뭔가 프로젝트와 비전을 조금 이제 중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에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또 연봉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분명히 낮출 수 있다. 다만 연봉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리인이나 뭐 다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좀 광고 수익 내지 다양한 방안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최고의 감독을 뽑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포터 감독이 열린 마음으로 한국 대표팀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비록 포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경험이나 대표팀의 경험이 없긴 하지만 근래 브라이튼과 첼시에서 보여줬던 전술적인 역량이라면 충분히 우리 대표팀에서 큰 역할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선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 그리고 이제 포터 감독까지도 말씀드린 JNP 매니지먼트라는 스페인과 동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에이전트가 스페인 그리고 동유럽 세르비아 쪽 에이전시들과 협업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준TV는 스토이코비치 감독의 육성을 통해서 그 의지를 확인했고 그 외에 포터 감독의 측근과 또 관련된 인사들의 또 발언을 통해서 그런 근거야를 통해서 이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러한 의사가 대한축구협회 측에도 전달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현재 유럽 출장 중인데 유럽 출장에서 만날 감독들보다 월등히 좋은 프로필의 감독들이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의 재정적인 조건으로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정해진 기존의 리스트가 아닌 새롭게 관심을 표해온 그 리스트를 통해서 다시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조금 더 치밀하게 분석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아시아 최종 예선 첫 번째 경기는 9월 5일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입니다. 8월 초까지만 대표팀 감독을 선임해도 충분히 이 경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한 달을 정말 소중하게 쓰고 신중하게 사용해서 성급히 차선책의 감독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 시점에서 선임할 수 있는 최고의 감독을 선임하는데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 대표팀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유럽 출장을 다녀올 이임생 기술이사는 어떤 선택을 내리고 또 어떤 고심을 이뤄갈지 한준TV는 계속해서 한국 대표팀 감독이 정말 최고의 감독으로 선임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힘을 쓰고 또 그를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